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건강하게 또 오늘 화면 앞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하나라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라도 공부해서 그리고 점수에 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몇 번 강조했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겁먹을 건 없죠.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은 점수가 올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오문정적 문제, 그렇죠? 하나의 문제에 네 가지의 문법이 서로 압박을 가해오는 그러한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요령을 조금씩 우리가 터득해 나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86페이지죠. 386페이지에 21번부터인데 홀수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딱 보자마자요, A, B, C, D가 있는데 꾸준히 강조를 하고 있죠. 절대로 문맥을 보지 마라. 처음부터 개별 문법을 참고해서 틀린 걸 골라낸 다음에, 왜? 시간 절약입니다. 틀리더라도 시간을 절약하면서 틀립시다. 그런 다음에 완벽하다면 그 다음에 문맥을 봐라. 그 이유는 뭡니까? A, B, C, D 그 다음에 문맥 5가지 파트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A, B, C, D가 퍼센트로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 중에 한 번만 문맥일 텐데 문맥을 먼저 볼 필요 없죠. A나 B나 C나 D에서 먼저 걸른 다음에 문맥으로 들어가세요. 그것이 확률적으로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1번을 보면은요, A번 당일 명사입니다. 볼 거 없죠. 명사가 나오는 것은 오용 문제밖에 안 나와요. 오용 문제. 일본에서 안 쓰는,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말 할 때 이렇게 써놓고, 그렇죠? 이렇게 써놓고 빗줄이 A번 써 있으면은 이런 일반 명사는 일본에서는 히토데, 그렇죠? 이런 말을 쓰니까, 이거 안 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쓰되 일본에서 안 쓰는 그러한 문제 묻는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당일이 쓰냐 안 쓰냐 모르면 넘어가세요. 모르면 씁니다. 쓰는데 모르면 넘어가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넘어가서 보면은 B번을 보면 넷노타메, 대충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씁니다. 이것은 넷노타메. 뭡니까? 만일을 위해서라는 말로 쓰이는 거죠. 넷노타메는. 그 다음에 아마구라고 읽어요. 비우자 쓰고 구자를 각오할 때 구자를 써서 이것은 아마구. 이것은 뭡니까? 우비죠, 우비. 아마구를.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복잡해져 있어요. 고가 보입니까? 그 다음에 수루구도 보여요. 가운데 글자 보여요. 먼저 글자 보면 지상이죠. 지상. 지상이라는 말은 지참인데 앞에 한자어에 앞에 고자가 들어가 있어요. 경어체 패턴이네요. 자, 경어체에서 나오는 패턴을 보면은 눈이 가야죠. 왜? 그걸 물어볼 테니까. 한자어, 그렇죠? 한자어라는 것은 한자를 가지고 음독으로 주로 읽는 것을 말하죠. 나온 다음에 경어체는 뭐가 됩니까? 니, 나루가. 이것이 어떤 패턴? 이것이 종경, 규칙. 종경 패턴이죠. 또 고 플러스 마찬가지 한자어가 나오고, 절대 니를 쓰지 말고 스르를 쓰면은 이것은 겸양 패턴입니다. 그렇죠? 종경과 겸양의 구별 짓는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높은 사람한테 존경 씁니까? 낮은 사람한테 겸양 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낮은 사람한테 겸양 쓰는 게 아니에요. 높건 안 높건 간에 내가 마음만 마인드로 높이면 되니까 상대방에게 쓰는 것이 존경. 나나 우리에 쓰는 것이, 나 또는 우리의 행동에 쓰는 것이 겸양 표현이에요. 그렇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임금이라도 이 쌍꽃들아 내가 지금부터 말씀하실게 이런 말 됩니까? 안 되는 거 아시겠어요? 자기의 표현을 쓸 때 자기 행동을 쓰면 존경 표현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어학상. 그래서 지금 문장 보세요. 가지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지고 오라는 얘기. 그럼 뭐를 써야 돼요? 일단은 존경을 상대방한테 가져오라는 얘기죠. 존경 표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오라는 말에서 이 표현에서 지시를 붙일 때는 뒤에가 뭐가 되죠? 뒤에 나떼 구다사. 그럼 이쪽 패턴이죠. 일단은 존경 패턴이다 하면은 밑에 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의 행동이니까. 맞아요? 가지고 오라는 것은 지시는 반드시 상대방한테 물어봐요. 그럼 지시합니다. 할 때는 니 나떼 구다사이를 써서 뭐뭐 해주세요 라고 지시할 수 있죠. 이 패턴으로. 줄여가지고 어떡하죠? 요걸 줄여서 쿠다사이라는 말로 줄여서 바로 온다면 패턴 생기죠? 고 플러스 한자 쿠다사이가 상대방에게 지시하는 존경 패턴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가 됐으면은 문제 볼까요? D번을 보세요. 고가 나왔는데 지사한 다음에 수로 동사가 나왔어요.
이것은 어떤 패턴이에요? 겸손 패턴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내 행동했을 때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고쇼카이 시마스라든가 그래서 이게 오용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고지산이 나떼키테 쿠다사는 고지산 그다음 쿠다사라든가 이쪽 패턴이 나왔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경어체 문제 한 번만 더 꼼꼼히 점검하시면 가장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산수처럼 더하기 빼기가 나오거든 답이 그죠? 넘어갑시다. 23번 오용 문제입니다. 오용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 보는데 A번만 보세요. A번 뭡니까? 고장이 나다. 고쇼가 나대로 너무너무나 너무 쉬운 문장 말 그대로죠. 너무너무 쉽게 해석되면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국말 아니야? 라고. 그렇죠. 의심해본 순간에 맞아. 지난 시간에 송 선생이 말했어. 왜? 고장나다는 고쇼스루 동사죠. 자동사로서 고쇼스루입니다. 이건 고쇼가 나루는 한국말을 갖다가 그냥 일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죠. 자, 그래서 직역 유도 구문이네요. 우리말처럼 한번 해보겠니? 그럼 내가 너 틀리게 해줄게 라는 문장이죠. 넘어가지 맙시다. 고쇼스루입니다. 자, 그 다음도 볼까요? 그 다음에 20 몇 번이니까 25번 넘어갔나요? 25번. 일은 데키르다케 하야메니 시고토와 데키르다케 하야메니 한데 하야메니 하나 보시고요. 하지메르 요원이 코코로 가케테 이르가 내가 마음을 먹고 있지만 그 다음에 카나리 말 되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도리니 나라나이 다 개별적 문법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카나리 쪽에서 뭔가 이상한 게 뭐냐? 뒤에 보니까 나라나이가 나와 있죠. 그 부분적 문맥만 보면 되겠네요. 카나리 오모타 도리니 나라나이입니다. 상당히 생각한 대로 안 된다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카나리는 강조하는 역할밖에 안 하잖아요. 거기서 정도를 좀 더 강조해서 말하는 것인데 좀처럼이 올 자리에 카나리가 오면 안 되지요. 좀처럼이. 자, 좀처럼은 올 수 있는 것은 뒤에 부정을 결국은 좀처럼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뒤에 부정이 온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뭐뭐 않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죠? 상당히 뭐뭐 하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좀처럼 뭐뭐 하지 않다. 이 말이라서 카나리는 위에만 하면 되는데 그럼 둘 다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죠? 나카나카죠? 나카나카. 여기다 쓸까요? 나카나카. 이 표현은 상황에 따라서 긍정이면 꽤 제법 상당이고요. 부정이 되면 좀처럼이 올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카나카가 올 자리에 카나리가 딱 들어와 있으니까 단순하게 개별적은 맞았지만은 문맥상 틀려버린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나카나카를 원하는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답은 C번이 되는 거 아시겠죠? 27번입니다. 27번에서 명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중마고우라는 A번이 보입니까? 그렇죠. 먼저 A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중마고우. 야, 이 중마고우는 우리 옛날에 한문 시간에 배운 거 아니야? 국어 시간에 배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은 뭘 봐야 돼요? 아하, 직역 유도 구문인지도 모르겠다. 이거 뭐 한국어지 일본어냐? 라는 의심을 가져봐야죠. 의심을 가져갔는데도 일본에 쓴다면 확인하면 그걸 외우시면 되고 자, 보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특히 이러한 한자 성어는 풀어서 많이 쓰죠. 풀어서. 자, 어떻게 써야 됩니까? 중마고우는 츠쿠바노 토모. 해설서에 나와 있죠. 그 고자를 쓰지 않고 그다음 거기다 노를 붙여서 어렸을 때 대나무 그죠? 대나무 말 갖고 놀던 그 시절의 친구. 이 정도로 충분하죠. 중마의 친구. 츠쿠바노 토모라는 말을 쓰네요. 자, 그 정도도 우리는 어때요? 야, 굉장히 유사하다 정도로 감탄해야 되죠. 중마고 너무 딱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역 유도 구문으로 답은 A번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볼 것도 없죠? 그것을 알고 있는 분 볼 것도 없어요. 시간 줄여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29번. 29번 문장은요. A와 B의 문장이 둘 대화체로 나와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또 겁이 나죠. 야, 이거 언제 다 읽으냐라는 표현이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개별적인 문법을 체크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패턴에서 문맥을 봐라 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1번 볼까요? 오키인데 형용사면 당연히 주어랑 같이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새가 오키, 키가 크다, 오키, 크다. 자, JPT 500, 400을 열심히 준비하신 분이라면 이제 알 수 있겠지요. 키가 크다는 이렇게 몸집이 크다 오키를 쓰지 않고 어떡하죠? 위로 높아지는 타카이를 써야 되는 거.
초급 때 배운 거죠. 초급 때 배워놓고 지금 다 잊어버려서 시험 때 틀려버리면은 점수가 나오질 않죠. 자, 아주 기초 문법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세요. 새가 다카이. 그렇죠? 반대말은 새가 히쿠이. 다카이 히쿠이. 그런데 왜 오기가 나왔죠? 직역 유도한 거죠. 한국말은 키가 크다라 그러니까 방심하면은 말 된다고 넘어갈까 봐. 그렇게 해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함정 피해갑시다. 자, 그래서 답은 A번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해설 써보시면 잘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자, 31번으로 넘어갈까요? 역시 같은 요령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의 문제, 우리가 실전에서 많이 나온 문제를 쭉 보아왔지만은 문맥으로 거는 문제는 어때요? 25%에 지금 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문맥으로 접근한 사람 시간 낭비라는 거 아셨습니까? 개별적 포인트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됐을 때 문맥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습관화돼야 됩니다. 31번. 이켄이라는 A번을 보면은요. 이켄이라는 것은 척보기에, 그렇죠? 일단 척보기에, 겉보기에라는 말, 그런 말로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맞나 틀리나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넘어가야죠. 넘어가야 됩니다. 일견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습가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습가리. 자, 여기서 습가리를 봐야 되는데 부사는 암기하지 않으면 절대 풀어낼 수가 없죠. 한자도 보이지 않아 짐작할 어떤 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어떤 근본형 원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부사를 모르면 안 되는데 그런 단어만 알았냐? 절대 안 되죠. 부사는 용법을 알아야 되는데 어떠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느냐? 습가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JPT 문제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할까요? 처음에 습가리 와수레로 습가리 와수랬다. 그러죠? 습가리 와수랬다. 뭡니까? 완전히 잊어버렸다. 라는 거. 두 번째, 습가리 욕구났다. 자, 요 두 가지 표현 정도만 1차적으로 기억하셔서 힌트를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와, 전혀 다 잊어버렸네 할 때. 네, 습가리 와스랬다. 이런 표현이 쓰이고요. 두 번째 예문은요. 습가리 욕구나리 맛이다 하면은 이젠 정말 너무 좋아졌어요. 다 나았어요. 이러한 표현. 완전히 좋아졌어요 라는 표현. 몸의 상태도 쓰일 뿐더러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진 걸 쓸 때도 습가리를 써도 강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예문과 같이 기억하시면은 지금 봅시다. 지금 왔을 때 보니까 대학생들은 습가리 시대로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루동사랑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모양이 비슷한 게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잘하고 야무지게 일을 하는 것. 그렇죠. 이런 것을 식가리수라 그러죠. 발음이 비슷한 죄로 습가리는 끌려온 겁니다. 그렇죠. 모양이 비슷한 죄로. 자, 식가리의 부사 기억하시면은요. 사람의 야무지 성격에 쓸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답은 B번입니다. 습가리는 모양이 비슷하다는 그 죄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33번 넘어가죠.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문맥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개별적 문법에서 체크하십시오. A번은요. 표시된인데 수동형으로 써있네요. 자, 앞뒤 관계상 화면에 표시된 뭐 괜찮겠죠?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못지라는 말에 경어체로서 오자가 붙어서 맞수형 붙는 거. 오 플러스 맞수형으로 동사를 높일 수 있다. 오모찌, 그 명사가 되는 거죠. 오모찌로 하면 가지고 계신이라는 패턴이 되죠. 자, 이것도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넘어가야 됩니다. 뒤에 보니까 인사츠 스를까, 인사할까, 인사하던가.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카이테 쿠다사이가 나왔어요. 그렇죠? 써주세요. 카이테 쿠다사이까지 괜찮고요. 앞에 메모시테 카이테 쿠다사이 메모하고 써주세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굳이 쓰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전체 문맥으로 볼까요? 이렇게 됐은 상황에서 문맥을 보는 거예요. 볼까요? 화면에 표지된 와리비키券할인권을 가진 프린터, 그 프린 할인권을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그 할인권을 지금 가지고 계신 프린터로 인쇄하든지, 그렇죠? 할인권을 현재 여러분이 소지하고 계신 프린터로 인쇄를 하든지 아니면은 할인권의 번호를 메모해서 그 다음에 또 써주세요가 문맥상 맞지 않죠? 메모라는 것이 쓰다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또다시 쓰다라는 카이테 쿠다사라는 말은 문맥상 절대 맞지 않아요. 중복돼 버리잖아요. 그럼 뭐를 대고 그냥 메모 시테 쿠다사 하면 충분하잖아요. 또는 메모 시테 키테 쿠다사에 가지고 오세요를 쓰던가
뒤에 지시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메모나 카쿠란 중복된 표현이 문맥상 앞뒤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문장이 되죠. 자, 선생님 문제 되게 쉽네요. 쉬운 거 나와요. 그 쉬운 걸 틀리니까 문제죠. 그래서 점수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보셔서 쉽고 편한 거에서 자신 있게 맞자라는데 활용하시면은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35번입니다. 35번에서는요, 여성 교사가 나오죠. 여성 교사인데 1번 조세교 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뭐 틀린 거 발견하지 못하겠죠. B번엔 논이 뭐뭐인데도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표현인데 앞에 보니까 문맥상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격이 되겠죠. 가기 위해서 또 가는데 남성용의 그 다음에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코이시치라서 타리시라고 쓰지 않고 코이시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오용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부분에 탈자를 써가지고 타르시라고 써 있으면은 선생님 타르시를 뭐가 틀린데요? 우리 타르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의 하나의 뉘앙스 보면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탈의하면 벗기만 하네요. 그죠? 그거 벗고 갈아입고 나오지 않으면은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타르실에 들어가면은 옷을 못 입고 나온다. 아하, 큰일 나죠? 그래서 어때요? 바꿀 갱자를 써가지고 갱의실, 고의실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누가 맞고 그름을 떠나서 일본 말을 이해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타르시라고 쓰는데 일본에서는 코이시츠라는 갱의실을 많이 쓴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정확한 문장을 지금 정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D번에 타치마치가 나오죠. 타치마치. 부사라는 거 한눈에 알 수 있겠죠? 부사는 앞뒤 용법으로 봐야죠. 용법.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타치마치에 대한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타치마치라는 것은요. 뒤에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의지가 될 수 있는 문장이 오지 못합니다. 곧 바로라는 말인데 곧 가겠습니다 라는 말 할 때 타치마치 이키마스는 절대 안 됩니다. 타치마치의 특성 꼭 적어놓으세요. 타치마치 뒤에는 의지성의 표현이 뒤에 올 수 없다 라는 표현,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뜻은 뭐예요? 곧 바로죠. 이 문장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왜요? 앞뒤 문장 싹 보니까 개별적 있으면 지금도 곧 많다? 말도 안 되죠? 자, 요것은 해결했다 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는요. 타치마치 뒤에 의지를 넣어서 나오는 문장에도 타치마치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은 응용력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 올릴 수 있는 건 뭡니까? 뭐 상당히 많다 정도 아닐까요? 카나리라든가 캣꼬라든가 그렇죠?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캣꼬, 오이 정도가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5번은 답이 D가 틀립니다. 골라내셨나요? 자, 넘길까요? 37번으로 갑니다. A, B, C, D에서 고르는 문제는 계속적인 압박이 오는데 불안하면 넘어가세요. 불안하면 반드시 넘어가세요. 처음 볼까요? 키타이도리 하면은요, 기대대로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대로. 그 다음에 아유메로, 걷다는 표현이 아유무를 써가지고 보통 정서적인 측면, 시적인 표현, 추상적인 표현에도 쓸 수 있는 표현이 아유무가 되죠.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오다는 참 어울리는 말이 아유무예요. 그죠? 가능형입니다. 인생을 인생을 아유메로 사람은 걸을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자기의 기대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의 인생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가능형 나왔죠.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죠? 뒤에 보니까 내재하고 있는 나이자의 시대 있는 이루냐 아루냐 태아루가 나왔으면 우리는 뭐를 봐야죠? 자동사 타동사의 관계가 머릿속에서 반짝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가 생기죠. 자, 태아루는 어디에 쓰여요? 의지동사. 주로 90% 이상이 타동사인 의지동사에 쓰이죠. 의지동사 주로 타동사. 다시 말하면 자동사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플러스 태이류가 되면은 보통 이 의지가 뭐뭐 하고 있다가 되니까 그거를 실어서 뭐뭐 해 놓아져 있다. 그렇죠? 해져 있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태아루가 여기 보이나요? 태아루가 탄생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요? 이런 의지 동사가 이렇게 되는 게 싫어서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진행이잖아요. 상태를 만들어주는데 의지동사가 아닌 것들, 의지가 없는 것들의 태이루는 그 자체가 상태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의지동사나 보통의 자동사들은 태아루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태아루가 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태아루가 나오면 앞에 게 타동사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시고 조사 문제 챙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기도 전에 답은 C번에서 걸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재하고 있다는 시대 1호가 돼야죠. 시대 1호. 자, 그래서 37번의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39번을 봅시다. 도대체라는 말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도대체는 있다이죠. 있다이. 도대체 내가 왜 안 되는 거야? 있다이라는 말 써가면서 자기 감정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뒤에 A번인데 도대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근데 도대체 뭔가 있었던 것인가 하면은 문장이 어때요? 우리가 포인트가 두 개로 분산돼 버리죠. 그래서 도대체라는 말이 들어가면 뒤에는 까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걸 알면은 도대체 뭐가 있었단 말인가, 무슨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라는 말하면 답은 A번이 까가 되면 안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도대체가 없으면 괜찮아요. 도대체 뭔가 있었다는 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괜찮은데 도대체라는 말이 들어가면 뒤에는 까가 될 수 없다라는 표현.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셔도 답은 A번에서 결정이 나버리네요. 자, 되었습니까? 자, 나머지는요, 여러분이 해설을 보시면서 쭉 차분하게 보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해석이 되고 맞는 답이야 단어 짜서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틀렸을 때 뭐가 틀렸느냐 판단하는 측면에서 오늘 오문 정정 문제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하루하루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하지만 키가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살이 찌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영양가가 들어온다는 걸 확신을 갖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1번호 지금 당장 내가 점수가 눈앞에 안 보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만두는 순간 우리의 성장은 멈추고 말죠. 자, 꾸준히 성장시킵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